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장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인베디드 관련된 인베디드 그리고 펌웨어와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오토모티브 전장 업계의 B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전장 업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 스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유된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장 업계라고 그러죠. 오토모티브를 전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전장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전기 자동차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장업계에 일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은 전기 자동차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SDV라든가 혹은 전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뭐 AVN, 뭐 인포테인먼트, ADAS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패턴만 조금만 듣게 되면 이 개발자가 실제 전장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베디드 개발, 로우 레벨 개발 관점으로 오토모티브 전기 자동차 개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라는 용어를 안 쓸게요. 왜 그러냐면 전장 업계에서는 전기 자동차라는 용어 잘 안 쓰고요. 그냥 전장 업계, 오토모티브, 비이클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께 지금 이제 전장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도 로우 레벨 개발자라면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텔레매틱스, AVN, ECU, 자율주행, ADAS라고 그러죠. 요 네 개 중에 아마 하나 카테고리에 아마 들어갈 것이라 라고 예상이 듭니다. 텔레매틱스 AVN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ECU도 굉장히 중요한데 ECU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관련된 부분까지 좀 커버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AS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피처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ADAS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텔레매틱스는 차량 안에 있는 모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안에 모뎀이 있거든요. 모뎀이 있는데 그 모뎀의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차량 내에 모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텔레매틱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안에 소프트 스택을 뜯어보면 내부에는 보통 리눅스가 있고 그리고 모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VN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운전자 앞에 있는 앞에 속도계가 이렇게 앞에 있을 텐데 여기 보이시죠? 속도계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운전자에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UX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클러스터와 여기 클러스터 있죠? 속도계와 RPM 있잖아요.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을 통틀어서 AVN이라고 하고요. 이를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통 AVN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AVN 같은 경우는 크게 베어메탈과 하이퍼바이저 기반 시스템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은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한 소프트 스택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지금 텔레매틱스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있는 모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GP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외부 네트워크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그 트래픽 정보, 그러니까 교통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고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차량과 관련된 그런 제어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서버를요, 자동차 카 OEM에서 또 따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텔레매틱스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트래픽 정보, 교통 정보도 업데이트를 받고 차량의 여러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 받는데, 이 텔레매틱스 같은 이 유닛은 이제 요 AVN과 네,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차량 안에 있는 이런 부품들, 유닛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또 자체 스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AN이라고 그러는데요. CA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장 업계에 계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CAN입니다. CAN 오토사 이런 게 있는데, CAN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내의 디바이스끼리 서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좀 비교를 하자면 뭐 아이스큐시라든가 유아트랑 좀 그 유아트와 같이 이렇게 어떤 페르페럴을 붙일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 차량 안에 있는 이런 부품들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AN이라고 있는데요. CAN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제가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혹은 엑셀을 밟을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운전자의 정보가 이렇게 제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CU 혹은 마이컴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에 있는 펑셔널 세이프티라고 하죠. 이런 대부분의 스펙은요. 이런 스펙은 ECU 기반으로 다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ECU와 관련된 개발을 하는 차량, 오토모티브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AS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예, 자율주행.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그 카 OEM이 개발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제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ADAS 같은 경우는 되게 설명드릴 게 많아요. 이 내부에는요,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를 위한 그 리얼타임 처리용 프로세서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어떤 그 운전자가 보고 있는 그 정보를 어떤 트레이닝하기 위한 그런 뭐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그런 CPU 혹은 SoC가 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DAS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DAS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장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BSP의 종류는 이렇게 AVN, 텔레매틱스, ADAS, ECU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VN 위에서는 어떤 하이퍼바이저가 실행이 되고요. 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내부에 모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의 소프트 스택을 뜯어보면 모뎀과 리눅스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ADAS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합니다. 내부 구조가 뭐 리얼타임을 만족하는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리고 MPU를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요. ECU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를 제어하는 그런 정보를 컨트롤하고요. ECU 같은 경우는 RTOS와 MCU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그 오토사와 펑셔널 세이프티를 만족해야지 또 되는데, 이 전장업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런 표준 그리고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스펙도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 같은 경우는 그 차량 업계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자 소프트웨어 스택이자 인증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특히 그 ECU 개발자로 개발하시게 되면은 이 오토사와 관련된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토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 같은 경우는 그 차량 업계에서 정한 그 툴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ECU를 이제 그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토사에서 그 정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API가 있습니다. 그 API에 맞게 프로그램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펑셔널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ISO 26226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인증 절차도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토모티브 업계에서 개발을 하시려면 이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BSP 개발자, 인베디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개발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마 알고 계셔야지 이 분야에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분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모티브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시면 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 SDV라는 얘기를 들으실 텐데 SDV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SDV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텐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SDV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 있잖아요. 이 부품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차량 안에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파워 컴퓨팅 유닛을 가운데 두고 이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를 커맨드 센터와 같은 컨트롤 타워로 두고 다른 ECU를 제어하겠다라고 나온 게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장 업계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V에 대해서도 잘 익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장 업계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와 함께 오토모티브 BSP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